2차 외유를 보름가량 앞둔 1900년 7월 하순, 아내의 출산과 책 출간을 위해 잠시 귀국한 신호부가 인사차 간다 교수를 방문했다. 신호부군, 오랜만일세. 먼저 득남을 축하하네. 아내와 아이는 건강하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합니다. 이국 땅에서 아내가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아들이라서 흡족해합니다. 그랬군. 아무튼 몸보신하도록 좋은 약, 맛있는 음식 많이 챙겨드리게나.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었는가? 간이치로입니다. 간은 한국의 한에서 따왔습니다. 간이치로. 재미있는 이름이군. 자네는 외교관이라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닐 텐데 주재하는 나라마다 아이가 생기면 그 나라 이름을 따서 짓겠구먼. 하하하. 그럴 생각입니다. 실제로 간다 교수의 예상은 적중했다. 신호부는 이후 만주, 천국,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며 둘째 아들 만지로, 셋째 아들 세이잡으로, 넷째 아들 오시로를 얻었다. 자네도 연말에 외무성으로 복귀한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3년 외국 근무를 채우기 때문에 관례대로라면 외무성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나라로 정근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 험지에서 수고가 많았네. 그런데 말이야. 지난번 보고에서 조선인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라고 하지 않았나? 누구는 조선인은 어리석어서 교육을 할 수 없다고도 하고. 말들이 다른데 그 이야기 좀 해보게나.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인들은 실제로 어학 방면에 뛰어납니다. 경성 거주 서양인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관, 군인, 심지어 잠시 들른 여행자들조차도 조선인들이 어학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경성학당도 제가 평의원이어서 아는데 조선 학생들은 일본어 역시 빨리 배웁니다. 이런데도 조선인들이 어리석어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선인들이 외국어에 뛰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조선의 가나인 언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문은 우리 가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이 따로 있고 게다가 단순히 배우기가 무척 쉽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호부는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우측 상단에서부터 가로쓰기로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을쭉 쓰고 다시 우측 상단에서 세로쓰기로 모음 아, 야, 여, 를 쭉 쓴 다음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음절가, 가, 거, 교, 라, 야, 여를 만들어 보였다. 반절표였다. 이처럼 자음, 모음 각각을 몇 자씩을 결합하면 만들지 못하는 문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받침도 있어서 발음이 분명합니다. 영어만 해도 우리 가나는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이 많지만 언문은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영국에서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문자를 개발하려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으로 건너온 서양인 선교사나 외교관들은 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인들이 한자를 차용히 쓰거나 기껏해야 우리 가나처럼 한자를 변형한 문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신들처럼 음소 문자를 쓰고 있고 영어도 안 되는 음과 철자의 1:1 대응관계마저 성립하니 감탄할 수밖에요. 조선 주재 영국 총영사도 그런 서양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문의 표음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간파한 그의 조선인은 동양에서 제일 가는 어학자라는 bun국 보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로 판단하면 언문은 영어를 능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지 싶습니다. 조선어에 대한 찬사가 대단하구먼. 자형이 단순하고 그 조합도 간편해서 자네 말처럼 만들지 못하는 문자가 없다면 발음 부호로도 제격이겠어. 간다 교수가 반절표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발음 부호로도 제격입니다. 우리 일본인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자음인데 언문은 자음을 받침으로도 쓰기 때문에 발음을 거의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의 영어 발음이 분명하고 말도 능숙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국말을 배우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은 한자가 표의문자라서 영어 발음은 물론이고 자국어 발음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합니다. 표홍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미개한 문자죠. 오죽했으면 서양인들이 웨이드 자일스 표기법이라는 로마자를 이용한 한자의 발음 표기법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차이로 인해 한국인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자네 말은 세 나라의 문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그 중에 문명어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어가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조선인들이 어학에 뛰어난 것이 서양인 교사나 선교사들로부터 직접 영어로 배운 탓이라면 근대화에 먼저 나선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고 한문 공부 영향 탓이라면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본인도 동양의 어학자니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학자인 오카쿠라 교수가 이런 점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대응 논리라고 할까 답을 알려줬습니다. 교수님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카쿠라 교수는 한 나라에 있어서 언어의 지위는 언어 자체의 우수성보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실질적 역량, 즉 그 나라의 국력에 의해 갈린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비해 1000년이 늦다고 한 말도 그런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차라리 영어보다는 일본어부터 배우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조선이 수입해야 할 지식은 일본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오카쿠라 군도 자네처럼 생각했던 게야. 언어학자이고 더구나 국어학자라서 조선어가 우리 일본의 가나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문자라는 말을 차마 본인의 입으로 대놓고 할 수는 없었겠지. 대신 사회진화론적 접근으로 그럴듯한 논리를 만든 게야. 결국 자네 말의 요지는 조선어는 매우 우수한 문자이고 그런 우수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어학을 잘한다는 것이군. 그 점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지. 조선어의 표음 능력이 부럽구만. 내가 보기에는 저들 정도 어학 능력의 당장이라도 문명 개화된 근대화는 작정하고 달려들면 시간적으로 우리 일본보다 훨씬 적게 걸릴 걸세. 우리가 근대화에 대략 30년 걸렸는데 그 절반 정도면 될 거야.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하지만 조선인들은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왕부터 하급 관리까지 자기 주머니 챙기는 매관매직과 민초들 쥐어짜는 가렴주고만 일삼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조선 민중들에게는 불행이겠지만 우리 일본으로서는 다행인 셈이지. 바보 같은 조선인들. 자네 덕분에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네. 당분간 조선 일은 잊어도 될 것 같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교수님은 다음 달에 영국과 독일로 연구 시차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영어 교수법 때문인가요? 그렇다네. 최근에 출간한 문법 교과서나 독본 교과서 말고도 영어 교수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걸 뭐라도 내고 싶은데 쉽지 않군. 가서 배우고 와야지. 문부성도 일본인에게 맞는 교수법을 만들어 보라고 여간 다그치지 않아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간다 교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네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도쿄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나스메 긴노스케 군도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하더군. 그 친구도 영어 연구차 간다네.